배를 먹고 심혈관 질환과 기관지염이 호전된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꾸준히 배를 먹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가을에 먹는 제철 배는 그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배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K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당분이 비교적 낮아 혈당 변동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요즘 배는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심혈관 질환과 기관지 관련 질병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배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과 배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아 배의 효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 섭취 시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우선 배에 포함된 과당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당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배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어 소화가 민감한 사람들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과일이지만 과다 섭취 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배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 적당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로 알려져 있어 평소 소화기가 약하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배를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풍부한 배는 과다 섭취 시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장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 섭취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에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칼륨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배를 다량 섭취할 경우 체내 칼륨 수치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배와 함께 섭취하면 부작용을 초래하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감입니다. 배와 단감은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차가운 성질이 2배로 작용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감에는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타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타닌은 수렴성이 강해 위장에서 단백질이나 일부 영양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와 함께 단감을 먹을 경우 배에 포함된 수분과 타닌 성분이 결합해 소화기 내에서 위산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거나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합은 배탈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위험이 커지며 특히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지면서 위에 오래 머물게 되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배와 호두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 배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상태로 이는 부정맥,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데요. 배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두 음식의 칼륨이 중첩되어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신체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와 호두는 칼륨 함량이 모두 높은 식품으로 체내 전해질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밀가루빵입니다.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고혈당지수 음식인데요. 흰빵을 배와 함께 섭취할 경우 배에 포함된 자연 당분과 흰빵의 탄수화물이 합쳐져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는 자연적인 과당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 상승이 완만한 편이지만 흰빵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배와 흰빵을 동시에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져
당뇨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야 하고 혈당 변동이 커져 식후 피로감을 느끼거나 저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는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게 되면 나를 비롯해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배의 다양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배와 꿀을 함께 섭취할 때의 큰 장점은 호흡기 건강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있는데요. 배의 풍부한 수분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꿀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 기침과 자극을 완화하기 때문에 목이 자주 건조해지거나 기침이 나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꿀은 천연 항염 및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목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데요. 꿀에 포함된 당분은 목을 부드럽게 감싸 자극을 덜어주고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꿀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감기나 목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유익하며 겨울철처럼 건조한 계절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청입니다. 배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배의 풍부한 수분과 생강의 항염 및 가래 제거 효과가 조화를 이루어 호흡기 건강에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특히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배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염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배의 수분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목의 건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기침, 가래 완화뿐 아니라 건조한 계절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유익한데요. 겨울철 건조한 공기와 난방으로 인해 자극받기 쉬운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배와 생강차나 즙을 만들어 마시면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배와 생강을 함께 끓여 만든 배생강차는 호흡기 건강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민간요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음료입니다.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배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소화 건강에 좋은데요. 배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며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 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반면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D, 비타민 B군,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근육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탁월한 음식인데요. 배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배의 비타민C가 계란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높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은 배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이는 혈당 관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계란에 포함된 비타민 D와 배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데요. 이러한 조합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어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이상적인 한 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와 함께 섭취하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음식들은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해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꾸준한 섭취를 통해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부터 품질 좋은 배를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배는 수분이 풍부해 실온에서 쉽게 무를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이 가장 적합한데요. 배를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유지되며 신선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러한 포장재는 배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냉장고 냄새가 배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또한 배를 하나씩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하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봉지를 완전히 밀봉하지 않고 약간의 공기를 남겨두어 과일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야채 칸이나 과일 칸에 보관하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 배를 2에서 4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먹을 경우 실온에서도 보관 가능하지만 직사광선이나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지 않아 배가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더 나아가 신선하고 맛있는 배를 고르기 위해서는 둥글고 통통한 모양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둥글고 동그란 배가 맛이 좋고 육질이 부드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껍질은 황갈색을 띠는 것이 좋은데 이는 배가 잘 익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초록빛이 많이 남아있는 배는 덜 익어 당도가 낮을 수 있는데요. 또한 껍질의 질감도 중요한데 매끄럽고 윤기 있으며 흠집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갈라진 부분이나 멍이 있다면 속이 상했거나 맛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신선한 푸른 기운이 있는 배가 수확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선한 배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크기의 배라면 더 묵직한 것이 과즙이 풍부하고 신선할 가능성이 큰데요.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고 가벼운 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배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배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서는 몰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즐겁게 맛볼 수 있는 배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과일로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배가 신의 선물로 여겨져 다양한 축제와 종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배를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과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배나무는 천년을 산다고 믿어져 장수와 지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까지도 배가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전통 의학에 사용되며 감기와 열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는데요. 한국에서도 배는 약 2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귀하게 여겨 즐겨 먹었던 과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배가 목과 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는 목 건강을 위해 널리 사용되며 특히 배즙이나 배꿀찜이 감기와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배는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